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안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방송 시설도 이 누수 때문에 정전이 발생해서 어제 뉴잼스가 이 시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소 불편을 드린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잔뜩 흐린 날씨인데요. 오늘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23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서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은 1심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하겠죠.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직을 내놔야 합니다. 확정이 되면 말입니다. 1심 선고로 바로 시장직이 박탈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녹화 중계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또 궁금해지고요. 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2시에 선고가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서 두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한 2차 종합특검이 마지막 3차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는데요.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또 인터넷에서는 어떤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기에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재건축론과 필패론을 제기한 사람 유시민 씨가 이번에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한 유튜버에 나가서 한 말인데요. 뉴 이재명은 외연 확장과 통합 노선을 지지하며 검찰개혁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신중한 당원층을 뜻하지요. 이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득표에 도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 정권 재창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노선,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죠. 팀 김어준은 또 유시민 씨는 중수청공수청법과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안수사권 논의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남기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판을 막으면 조직 전체가 썩는다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전에 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 송영길 의원의 목을 잘라야 한다 이 발언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오창희 국장과 함께 소상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개파간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소식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과 이중당적, 유령 당원 문제를 한국 정치의 암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들었다며 가세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지목한 것도 아닌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신과 신천지를 연관짓는 것은 황당한 네거티브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 차량 파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폭력은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전 감사위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부르면서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직접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2022년 5월 메모에는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담겼고 유병호 씨는 한 달 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검은
유병호 씨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사조직 타이거파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유병호 씨가 승진대가로 무자격 업체 21g 관저공사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감사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자, 유병호 씨가 윤석열에게 로비하면서 금품이라도 건넨 것은 아닌지 불현듯 이런 의문이 드는데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윤석열은 재판을 또 받게 되겠어요. 예.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격화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상선 보호를 위한 해양 자유연합 참여뿐 아니라 해협 이용국들의 재정 분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구했다는 건데 정부는 국제법과 한미 동맹,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거든요. 자,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 미국이 중동 사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 일정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안 된다고 바로 선을 그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군함 파견 요구가 한미 안보 협상의 새로운 압박 카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까지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를 통해 총 10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4차례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장윤기 살인사건 이후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서 강력 4팀은 병합 의견을 상부에 냈습니다. 베트남 국적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하나로 합쳐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직접 광주경찰청에 분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시의 주체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을 언급한 겁니다. 경찰은 국수본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광산서에서 광주청, 국수본으로 이어지는 의사 연락이 확인됐다고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합 수사의 이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상부에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 목적의 살인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 약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는 과정이 국수본 지휘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가 4년 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었다며 과거 발언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 사적 판단이 앞섰다.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연일 날을 세워온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신천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 전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며
법적 대응을 공언했습니다.